안녕하세요, 스클래프 김재영입니다. 올해 연말에 이제 팰리세이드 드디어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팰리세이드 차주다 보니까 이 팰리세이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 뭐 종합적인 자료를 보면은 얼마 전에 위장막이 씌워져 있던 팰리세이드가 드디어 공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스티커만 붙이고 이렇게 좀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많은 디자인이 좀 유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많은데, 현재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가 지금 기존의 팰리세이드보다 좀 더 각지고 스포티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특히 그릴 부분 같은 경우가 전면이 좀 미국 차들 F150 이런 느낌처럼 그릴이 엄청 직사각 경우 좀 크게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강한 느낌,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이번에 팰리세이드가 나오면서 길이가 5m가 좀 넘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뭐 이제 카니발, MPV, 그리고 이제 팰리세이드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을지, 이게 좀 고민이에요. 현재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이번 달, 지난달부터 모하비가 단종이 됐거든요.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많이 좁아진 건 사실이에요. 아, 그러면은 그 대형 SUV로 이제 팰리세이드 나오고, 그다음에 MPV로 카니발 나오고, 요 국산 요 두 개 끝이네요. 뭐 쉐보레? 트레버스? 아, 트레버스. 국산 차라 그래야 되나 수입 차라 그래야 되나? 아, 근데 사실 이제 쉐보레가 완전 노선을 좀 이제 우리는 수입차야 라는 가격으로 그 갈아탔던데. 맞아요. 대비 지금 팰리 얼마나 타셨죠? 이제 올해 12월 되면 딱 4년 될 거예요. 차 이게 받은 지. 그 처음 그러면 나왔을 때 그 딱 첫 모델인가요? 펠리 되기 전 모델. 진짜 1세대 모델. 1세대 모델. 그럼 팰리를 그때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나요? 펠리를 선택한 이유가 우선 첫 번째 우리 아이 나오는 거. 네. 그것 때문인데, 솔직하게 좀 국산차 쪽으로 좀 많이 보긴 했어요. 근데 선택 여지가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펠리랑 카니발 요거밖에 없었는데, 아무래도 카니발 같은 경우 저도 이거 차를 타고 영업을 다녀야 되다 보니까 주차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가장 큰 이유가 와이프가 극구 반대. 카니발은 너무 좀 그렇다고 카니발이 나쁜 차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이게 조금 더 좋지 않냐,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냥 펠리를 선택하게 됐고. 그러면은 사모님의 좀 영향이 많이 들어갔네요. 있긴 있었는데, 근데 가장 큰 게 내가 영업 다닐 때, 제가 영업 다닐 때 주차가 카니발이 쉽지는 않아요. 제가 뭐 강남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데, 진짜 차가 워낙 얘도 큰 놈인데 그 놈 더 큰 놈이니까 주차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대표님, 그러면은 요거에 좀 장점이 있었나요? 펠리가 처음 나왔을 때 좀 센세이션인 게, 이만한 사이즈에 이만한 신차 가격이 없었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왜냐면 제게 이게 그냥 디젤의 캘리그라피거든요, 1세대. 네. 제 기억에 옵션 추가한 거 외장 화이트밖에 없어요. 4,800 정도였고, 지금 페리된 모델들 같은 경우가 가솔린이 제가 알기로 3천만원 후반대부터 5천만원 중반대 옵션값 빼고,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가 4천만원 초반에서 5천만원 중후반인데, 이 사이즈의 그만한 차량 좀 구하기 어려워요. 사실 지금으로 쳐도 굉장히 좀 저렴한, 지금으로 치면 너무 저렴하네요. 그죠? 그것 때문에 펠리가 좀 장점이었죠. 제 친구 같은 경우 모하비 타는데, 모하비 그게 6천만원 중반 정도 할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은 금액이 훨씬 더 싸고. 그 당시에는 약간 그거였네. 카니발 산타페에서 넘어가면은 진짜 완전 그냥 모하비로 넘어가야 되는. 그렇죠. 근데 펠리가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착하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솔직하게 펠리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가격이. 가격이. 다른 뭐 운행적인 거나 뭐 이런 것도 또 좀 있을까요? 그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아무래도 좀 저도 카니발 타고 이렇게 출고도 많이 나가보고 했는데, 카니발보다는 그래도 SUV인 펠리가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좋다. 네,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장시간 운전했을 때 저 같은 경우 운전을 많이 하니까 제가 좀 몸이 좀 편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카니발보다는 펠리가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다? 아무래도 카니발이 조금 더 크니까. 단점은 혹시 뭐가 있었을까요? 단점은 뭐 지금까지 타면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다 만족을 하는데,
좀 억지로 좀 단점 좀 꼬집어 보자 생각하면은 일단은 요놈은 좀 아빠차라는 디자인 좀 그런 게 너무 커. 아, 인식. 크죠. 아빠차 인식. 그거 크고 또 연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 지금 혹시 몇 나오나요? 지금 9 디젤이에요. 아, 디젤인데 9. 네, 이거를 저희가 캠핑 다니고 이럴 때 고속 주행 많이 하고 하면은 그럴 때 한 16 정도까지 충분히 나와요. 근데 시내 이제 출퇴근하고 미팅 다니고 이럴 때는 거진 연비가 한 7? 7이요. 7, 8, 9? 요 정도. 지금 길 안 막히니까 9에서 아마 한 10초반 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길 막히고 하면 좀 그 정도. 아, 연비를 좀 많이 먹기는 먹네요. 좀 자시는 부분. 가솔린 차 같은 경우는 좀 더 먹죠. 대표님, 그럼 저희가 이제 신형이 또 나오잖아요. 좀 이제 신형 아까 그 디자인적인 것도 얘기를 했지만 좀 그럼 그 기능적으로 기대하시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이거 정전식 핸들 요거는 근데 분명히 들어가서 나올 거야 그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이쪽 있는 데가 좀 더 요즘 걸로 바뀌겠죠. 커브드나 현재 지금 거랑 좀 많이 틀리게. 좀 이번 팰리세이드 중에서 지금 좀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이제 기존과 동일하게 뭐 7인승 8인승 나오는데 9인승이 나온다. 9인승이요? 네, 9인승이 나오면은 뭐 차가 전체적으로 좀 커지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제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뭐 컵홀더부터 시작해서 무선 충전기, 뭐 변속기, 뭐 쿨링 시트 만지는 거, 공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9인승이 나오면 요 밑에 있는 수납 공간까지 다 드러내야 돼요. 여기 사람 앉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앞에 이것도 지금 다 앞으로 붙겠네요? 좀 이렇게 붙어야지 아무래도 좀 디자인이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변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럼식으로 좀 바꾸겠죠. 이렇게 핸들 옆으로 바꿀 거고 뭐 디스플레이랑 이거를 조금 위로 좀 올린다든지 공간을 좀 더 만들겠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이쁘게 나올까? 그리고 수납 공간이 그럼 약간 걱정되긴 해요. 지금 솔직하게 수납 공간 너무 편하거든요. 네. 요때 나온 거 치고는 괜찮아. 지금 산타페가 너무 좋으니까. 그쵸. 이 밑에도 근데 되게 넓어요, 사실 이게 지금. 네, 여기에 뭐 저 같은 경우 클러치 놔두고 다니고 뭐 비상용으로 쓰는 거 뭐 물티슈라든지 그런 거 놔두는데 이게 9인승이 나오면은 여기가 시트가 들어가고 사람 다리가 내려가야 되니까 그 자리가 싹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이 공간이 그냥 아예 없어진다고 봐야겠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 뒷좌석 같은 경우도 이제 공조기라든지 쿨링 시트, 뭐 쿨링 시트나 열선 시트는 도어 쪽으로 옮기면 된다고 치는데 뭐 공조기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천장 루프에다 붙이려나? 좀 궁금하네. 예전에 뭐 스타렉스 막 그런 차들 좀 카니발 2 파크 진짜 오래된 애들 있잖아요. 사실 미국 차들은 막 그 비상등도 여기 위로 올려놓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언제적 차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그렇게 바뀔 것 같은데 솔직하게 그 부분이 살짝 좀 궁금한데 꼭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모르겠어. 자, 대표님, 그럼 저희가 또 가격 얘기도 안 해볼 수 없는데 그 전에 옵션은 저희가 사실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 이제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산타페에 들어가는 이제 그 고급 옵션들도 거의 다 들어가고 저거 여기 없는 사실 1세대면은 그 사이에 다른 이제 그 팰리세이드뿐만 아니라 산타페라든지 뭐 이제 투싼이라든지 여기 들어갔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옵션들이. 그죠? 네, 그것도 이제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좀 많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부로 가면은 또 맞아. 2.5 하부 나온다 그랬잖아. 예. 하부는 또 이게 또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지금 5천, 지금 예상이 5천 거의 한 중반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초중반이라고 얘기하지만 중반이에요, 사실. 네, 사실 5천 중반에서 7천을 이제 오가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현대가 조금 좀 생각을 좀 했을 때 7천 넘어가면은 이거 조금 그렇긴 한가? 안 먹힐까? 좀 그럴까? 해가지고 이제 7천 밑으로 살짝 내릴 수는 있긴 한데 어쨌거나 7천에 이제 거의 근접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뭐 하부가 그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네. 야, 이 정도 금액이면 수입차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그쵸. 사실 7천이면 이 주머니 속에 이 7천짜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치. 뭐 대표적인 게 근데 뭐 혼다 거 파일럿
파일럿 있고, 그리고 뭐 파일럿이 딱 진짜 7,000이네요. 파일럿 그렇게 하고, 걔도 어차피 5m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캐딜락 CT6, XT6. 아, XT6. 죄송해요. 걔가 한 7, 8천 하지 않나? 얘가 한 8,000 중반? 네, 그죠. 걔 근데 프로모션 좋으니까 한 7천원 보고. 캐딜락이 이번에 또 해가지고 한 8,000에 맞췄다 약간 이 얘기도 있거든요. 네. 사실 한 1,000만 원 더 얹으면 진짜 캐딜락을 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으려나. 포드 익스플로러? 주로 미국 차들이 좀 많을 거예요. 맞아요. 금액대 맞추고. 그 지프 그랜드 체로키도 한 7,000 중반인데 얘도 사실 지프도 지금 할인하고 있잖아요. 그체. 얘도 그 채도 할인 받으면 7,000. 근데 그 채는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 차가. 그렇긴 한데 하지만 그래도 또 수입차라는 이름값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봐야 돼요. 왜 저희가 차량을 구매할 때 기아, 현대를 많이를 선택을 하냐? 현대, 기아, 뭐 벤츠, BM 이걸 많이 선택하는 게, 네. 구매한 다음에 이 차를 천년 만년 탈 거 아니거든. 폐차할 때까지 타진 않아요. 그쵸. 근데 아까 저희가 좀 말씀드렸던 차들이 좀 약간 비주류인 건 사실이에요. 내가 이 차를 폐차할 때까지 탄다, 그러시면 그거 선택하셔도 되는데, 한 4년, 5년 타다가 뭐 차량을 교체할 거다, 그럼 감가상각이 없는 거를 좀 선택해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감가방어가 하부가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도 되게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많이들 그쵸. 찾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7,000이라도 이게 동급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수입차 이렇게 한 5가지, 6가지 말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수입차 하면 프리미엄 브랜드 BM벤츠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쵸. 걔네들이 입급하면 1억 넘어야 돼. 다 1억 중반, 초반 막 다 넘어가야 돼. 생각해보면 이 차 크기에 맞추면 GL 이 정도 가야 되나요? GLE도 얘보다 작아. GL이도 작아요?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좀 욕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솔직하게 이거 팰리세이드 선택할 때 X7까지 봤어요. X7까지 보셨어요? 네, X7까지 봤는데, X7 하려다가 딱 접은 이유가, 독립 시스템 무조건 해야 돼, 애기 케어하려면.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6인승이 시트가 트렁크 밑으로 폴딩이 안 되네? 캠핑짐을 못 싣네? 안 그래도 수입차 같은 경우는 두꺼워가지고 내부도 좁은데 안 되겠다, 그냥 팰리 가자. 그래가 팰리 선택한 것도 있어요. 이게 하차감이랑 이게 그 실용성이랑 이게 좀 대비가 확연히 좀 되는 거네요. 그죠? 왜냐면은 저희가 뭐 캠핑을 안 했다 그러면은 할만했어요. 왜냐면은 와이프랑 저랑 둘이서 E클래스로도, 그전 차가 E클래스였는데 그걸로도 둘이서 캠핑 충분히 다녔거든요. 근데 아이가 하나 태어나고 아이의 짐이 생기고 그 아이를 데리고 캠핑을 다녀야 되는데, 이거 딱 보기만 해도 안 들어가요, 짐이. 우리 짐이 다 안 들어가. 그럼 타고 싶기는 해도 나는 못 타는 차다. 근데 그럼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캠핑도 안 하고 아이는 있지만 뭐 캠핑 이런 거 할 생각이 없다, 이러면 사실 중형 SUV 정도로 내리고 수입차로 넘어가면은 사실 뭐 브론코 이런 것도 할인받으면 지금 7,000이잖아요. 뭐 그런 거 해도 되고, 뭐 우리 프리미엄 브랜드들 많이 있잖아요. 뭐 X3도 있고 GLC도 있고, 뭐 솔직하게 저희 와이프 드림카가 GLC 쿱이야. 그래요? 근데 그걸 원카로 못 한다고. 왜냐면 뒤에가 쿱이니까 짐을 얼마 못 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차가 2대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캠핑을 때려치고 다 해야 돼. 도시명으로 살아야 돼. 그것도 있고, 사실 그 AS 이제 서비스 문제도 있잖아요. 좀 비주류 같은 경우가 서비스 센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 부품값도 만만치 않은 걸 알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차. 그 장고장 좀 인정. 그쵸. 그 상남자들의 차다 보니까 이제 고장 나면 고쳐서 타면 되지, 약간 이거 있어요, 확실히. 미국은 원래 DIY 자기가 고쳐가지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제가 와이프한테 제가 차 한 지가 그래도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자기야, 이건 우리 인수할까? 저도 이거 장기 렌트거든요. 인수할까? 당신이 웬일로? 일단은 요만한 건 우리 라이프를 즐기기에는 딱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때 가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차를 한 대 더 계약을 안 한다, 그러면은 팰리세이드 무조건 콜. 오토콜로 그냥. 만족도가 엄청 높으시구나. 편해요.
진짜. 저희 왜냐면 시승차 막 요것저것 나오면은 며칠씩 타잖아요. 네. 우리 저희 딸이랑도 같이 타고 하는데 네. 그래도 요게 더 편하대. 네. 그러면 저희 올 겨울쯤 해서 또 시승차 나오고 하면 저희 또 타보시는 걸로 하시죠. 그럼 뭐 그 전에 또 뭐 팰리세이드 또 다른 내용도 나오고 하면은 그거 한번 준비해가지고 인사는 별도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G클래스 김지영이었고요. 좀 더 많은 내용들 나오면은 더 자세하게 준비해가지고 한번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